네, 지금부터는 중국 역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부동의 탑2가 있습니다. 탑2가 있는데 이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진시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모택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모택동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텐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대략은 알지만 사실 잘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중국에 여행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도대체 왜 중국인들은 모택동을 거의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모택동을 선택을 해봤고요. 모택동은요, 털모예요, 털모. 우리말로 걔네 그말로 마오가 되고 오니까. 그다음에 선택할 때 택자 쓰고요.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동자 씁니다. 그 택자는 이렇게 나와요. 마오쩌둥이라고. 마오쩌둥이에요, 정확히. 마오쩌둥. 이 사람은 1893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사망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1893년입니다. 1893년이라 하면 청나라가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계속 박살나는 시기에 심지어 일본한테도 박살나고 러시아한테도 박살나고 그냥 계속 박살나던 시기예요. 그리고 1911년에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부터 약 20-30년 동안은 거의 무정부 상태. 때는 뭐 중화민국도 있고 국민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는데 거의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1893년생이니까 20살이 되면 1913년이 되잖아요. 1913년. 1913년이 중국에서는 가장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완전히 혼란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이때는 중국이란 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돼? 사상적으로 어느 길로 가고 제도적으로 어느 길로 가야 돼?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는 너무 빈부의 차가 많이 난다. 그래서 또 사회주의에 대한 시도도 있었고 그 중에 또 그때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한 또 소련에서 또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도 성공을 했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자본주의로 가야 되냐, 공산주의로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떤 길로 가야 되냐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굉장히 큰 연구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후난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후난성에서 태어났는데 후난은 중국이 뭐 이렇게 있으면 거의 한 가운데 좀 약간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는 왜 따지냐면 여기가 옛날에 굉장히 여러 나라로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시황 때 처음 통일됐다가 또 갈라졌다가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색, 그건 춘추 전국 시대에 어느 나라에 있냐, 어느 나라 소속이냐가 사실은 그 지역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후남성이라고 하는 데가 전형적인 이 초나라 사람들은 기질이 세고요. 성질이 불같고요. 네. 대신 배반 같은 건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도 저희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호남성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실 좀 안도가 돼요. 왜? 별로 속이는 일이 없어. 근데 바로 위에 호북성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하고는 항상 조심해요. 왜? 많이 바뀌어. 왜 바뀌냐면 여기 호북성은 나라가 여러 개가 왔다 갔다 여기가 이렇게 싸움만 하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를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호북성 후배인 사람들은 장사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호남성에서 태어났고 다른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공격한 사람들과 달리 다 사실 대부분은 유학파였어요. 소련 유학을 하든지 러시아 유학을 했든지 프랑스 유학을 했든지 영국 유학을 했든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만 토종입니다. 이 사람은 100% 토종이에요. 네. 밖에서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완전 토종이다. 그런데 토종인데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백과사전 거 보면 정치가 이렇게 나오지만 꼭 어떤 게 설명이 같이 나오냐면 문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슈파자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 뭐죠? 북글씨한 거 뭐 서예라 그러죠. 얘네는 서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좀 슈파자라고도 불러요. 이게 소개가 많이 나와요. 즉 책을 엄청나게 읽고 글을 엄청 잘 쓰고 심지어 사실 중국에서 좀 배운 사람들이나 사무실에 가보면 모택도 이렇게 초소로 날린 거 거의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그만큼 글을 잘 쓰고 굉장히 영민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네. 그랬으니까 뭐 사실 그런 이론들을 다 정립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고전을 너무너무 많이 읽어서 하여튼 이 중국 고전을 거의 다 섭렵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설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식인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뿅뿅뿅 가는 게 워낙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결혼을 4번 했어요. 네, 결혼을 4번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럼 결혼을 4번 해서 뭐 이게 무슨 남봉꾼이나 이런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안끼리 맺은 동네 처녀하고 했어요. 근데 거의 합방도 안 하고 그냥 호적성에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호남성 촌에서 호남성의 성도가 저기 장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장사를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은 이제 거의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장사에 가서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서양의 학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그래서 이 장사했던 그 학교의 의사가 북경대학에 또 교수로 가서 여기도 또 북경대학까지 쫓아가서 또 그 강의를 듣고 이래. 북경대학생은 아니었으나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사상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스승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게 2번째 결혼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공산당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거의 한 탑
탑 10에서 한 탑 4 정도의 지위에 올라갔을 때 젊잖아요. 지금 어쨌든 20대예요. 여기서 대장이 되진 않았겠죠. 예. 뭐 천도슈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이게 부상을 해서 1차 국공합작이라는 걸 하고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군벌들을 잡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당이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탄압하기 시작할 때 이 두 번째 부인이 죽어요. 두 번째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정이에요. 장정.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1차 국공합작이 끝나서 이제 공산당을 막 다 탄압을 할 때 공산당이 약간 지도에서 보면 대부분 좀 많이 박살이 나고 여기 광동성이 있고 여기 강서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짱시 여기 이제 일부가 있었고 여기 이렇게 일부가 있었는데 여기가 주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까지 말린다고 여기를 다 포위해서 여기로 들어와서 세력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이러면 괴멸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밀리에 전체 병력이 약 한 20만, 30만 돼 있었는데 4개의 부대로 나와요. 4개의 부대로 나와요. 그래서 탈출하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다 갔어요. 근데 중간에 여기 제일 꼴짝인 사천성을 가는데 계속 국민당 군대를 쫓아오고 화력으로 하면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게릴라전만 하고 4개 군대가 갔는데 제1부대 대장이 모택동 아저씨예요. 1부대 대장이 있고 2부대 대장이 있고 3부대 대장이 있고 4부대 대장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지. 여기도 가고 자 이게 그래서 탄압받아서 뭐 엄청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거의 진짜 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이때 이 국민들은 일단 군인하고 그럼 경기 일어나. 군벌 이러면 또 경기 일어나. 근데 이 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게 국민당이거든. 그럼 또 여기도 경기 일어나. 근데 공산주의는 뭔지 몰라. 근데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분배해서 평등을 하겠다는 거를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지, 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국민당 없으면 여기 점령한 다음에 딱 나눠져. 또, 그 다음에 절대, 군대가 지나갈 때 약탈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은 엄청 잘한 거야. 이게 나중에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인데.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결국 지금 서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 연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다시 재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약 10만이 출발했는데 6천만 살아남았어요. 여기서 그때 연안에 이 근거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증신이에요. 그래서 이 6천 명이 결국은 그때 이후로 1934년인데 지금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핵심 세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태자당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6천 명의 후손들이에요. 6천 명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유속이라는 사람하고 등소평이라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다고 주덕 뭐 이런 사람
그런데 다 어디 출신이야? 다 이 장정 출신이에요. 특히 모택동 유속이라고 리우샤오치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속 이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입지가 완전히 대장의 입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역사로 봐도 그렇고 모택동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엄청 중요하다. 중국 근대사에서도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 이 결국 이 6천 명이 지금까지도 중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개국 영웅일 뿐만 아니라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계급이에요. 근데 실제로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는 왜 나중에 60년대 70년대까지 모택동이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저때 다 섞여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박한 면도 있지, 고생도 많이 했지. 나중에도 부정부패는 별로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70년대 80년대 이후에 문제가 됐지 부정부패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지금도 중국 교과서나 뭘 보면 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신성불가침. 그리고 요거 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유속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리우샤오치 유속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덕이라고 있어요. 주덕. 이거는 이 사람은 우리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공군 개입했을 때 총사령관이 주덕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3인방이고, 그 다음에 팽덕화라고 있어요. 펑덕화. 네. 거기까지 하면, 저녁까지 하면 이게 개국의 4인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역시 나중에 나오는 덩샤오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 다음에 1949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했을 때 당 총석이 모택동. 중국은 당 따로 있고 정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정부의 주석 모택동, 총사령관 모택동. 그러니까 다 장악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과가 거의 없어요. 다 공만 있지 과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1956년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이 얘기는 제가 근대사라고 하는데 좀 얘기를 해놨고요. 대약진 운동이 박살을 해서 등소평과 유속이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서 58년인가 60년인가 하여튼 물러났다가 다시 65년에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권을 해. 복권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때도 계속 주석의 자리는 있었어요. 실권이 없었지만 그래서 문화대혁명 때 다시 이제 하다가 이게 76년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문화대혁명도 이제 끝납니다. 이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분을 그토록 좋아하느냐? 아직도 가보면 그림, 글, 이런 것에 많이 써있고, 중국 영화들을 보면 모택동 찬양하는 영화도 되게 많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왜 그러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모택동 그러면 해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해방. 제방. 해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해방? 두 가지 해방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 있는데, 하나는 계급 해방이에요. 계급 해방. 또 하나는 여성 해방이에요. 계급 해방이라 하면 그전에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약 5% 대 95%가 완전히 다른, 종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범접해서도 안 되고 그런 유교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없앴잖아. 어쨌든 물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지고 없앴지만 없앴어.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얘가 뭐라 그러냐면 동무라 그러는 거예요. 동무. 이제는 동지라는 얘기거든. 너랑 나랑 동급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고, 두 번째는 여성은 언제나 차별을 두고 거의 남성하고는 저희가 없었는데, 여성의 지위는 심지어 여성은 밥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여성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 남성보다 훨씬 세요.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오주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계급 해방, 여성 해방의 심벌이라고 되는 사람이 모택동,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